경험으로부터 오는 학문이거든요. 경험으로부터 오는 학문,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순수 학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험 학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익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공이 사회복지 맞아요. 사회복지에서 박사를 할 때 제가 입학을 할 때 쓰게 되는 연구계획서에 그런 걸 썼습니다. 사회복지에서의 복지적인 혜택이 시혜적인 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저는 복지의 측면을 교육과 코칭으로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썼어요. 물론 그때는 코칭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것은 제게는 굉장히 유익한 도구고 많은 사람과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칭,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제 코칭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또 많이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각각의 분야에 코칭이라는 것이 수식어처럼 붙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코칭의 정체성, 정말 코칭이 갖고 있는 코칭만의 목적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가 생존하는 한 끝까지 가야 된다. 예. 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융합된 학문인데요. 굉장히 융합된 학문입니다. 건축은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예술도 알아야 되고 공학도 알아야 되고 어떤 기능적인 사회학도 알아야 되고 많은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건축가들이 늘 추구하는 것은 남들과 같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나의 스타일로 나와 소통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건축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가들이 어느 건물이 최고의 건물인가라고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가들마다 자기 가치관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 장미꽃과 국화꽃 중에서 취향은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게 더 아름답냐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되게 생각되는데 건축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건축을 짓는 3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구조, 단단해야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미, 아름다워야 된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요소다. 세 번째는 기능. 이것으로 아주 깔끔하게 압축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견고하고 아름답고 또 기능적인 것 외에도 사람을 도와야 되고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인간을 돌보고 치유하는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병원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장 좋은 병원 건축은 기능적으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환자들을 도와주고 환자들을 돌봐주는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병원 건축이라고 생각되고 죽어도 저한테는 물론 아름다운 건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건축을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건축을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은 보이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빈 공간. 그 빈 공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래서 친구들이 멋있는 집을 줬다고 해서 초대학 가보면 건물은 멋있는데 공간은 그렇게 멋있지 않는 건물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건축의 본질은 공간도 매우 중요하고 이 공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여기 10년 전에 체중을 한 7kg 감량했어요. 예, 한 12년 전에 이랬는데 그 체중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는 늘 옷을 맞춰 입었어요. 옷이 안 맞았어. 예. 예. 근데 지금은 어디 가도 날씬 빠끔하다 해서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여성은 이렇게 몸을 관리하는 게 최고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늘 피곤해. 아침에 운전해도 아침부터 조는 게 저였습니다. 근데 거기 말끔히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실제로 건강해지려고 시도하신 것 중에 시도를 했지만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하는 거 없으신가요? 지금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없었던 사례는 사례는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먹는 것을 그냥 채소 야채가 좋다고 많이 먹는데 이걸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꼭꼭 30번씩 씹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강판에 사과를 막 갈아서 뽀얀 보자기에다 물이 두르륵 떨어져 있는데 덜 갈면은 물이 뚝뚝 나잖아요. 예, 소장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먹은 음식을 덜 씻고 넘기게 되면은 가지 씻고 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똑같이 먹기는 먹었는데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거예요. 네, 네.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역시 꼭꼭 씹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별로 안 씹고 이렇게 넘기는데 오늘부터 꼭꼭 씹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몸이 네. 주는 적색 신호에서 어떤 신호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하는 겁니다. 잘적에 이렇게 이제 쥐가 달라요, 종아리에. 이 종아리는 심장하고 같이 돼 있고 심장이죠.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종아리에 쥐가 달라는 것은 일단 순환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이럴 때는 저는 이제 혈액 순환이 되거나 이런 쪽에 또 다리를 올리거나 이런 운동을 통하고 또 이럴 때는 비워봅니다, 몸을. 공복을 시켜 놓으면 또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네. 아, 예. 네네. 그럴 때는 속을 비우면은 회복이 네. 되는군요.